안녕하세요. 자기주도적 학습 중학교 2학년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의 컨셉은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인데 학교 건물이 없습니다.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즉, 가르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몇백 명의 학생을 어느 한 나라에 6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이 스스로 그 나라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미네르바 스쿨의 기본 학습 방법입니다.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이 미네르바 스쿨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모셔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학습법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가르치고 가급적 여러분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것이 미래에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에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가진 AI,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해서 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에 취업보다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일자리는 많이 줄겠지만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AI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성공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의 공부로는 우수한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이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규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문제 해법을 스스로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미네르바 스쿨에서의 인재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올바른 학습 방법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파란색이 안정감을 줘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학사 교과서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첫 번째 단원 수와식의 계산, 그 중에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유리수는 보통 정수와 정수가 아닌 분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분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분수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 소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1 나누기 2 계산해서 0.5,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1 나누기 3 해서 0.3333. 그런데 2분의 1과 3분의 1이 분수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같았었는데 이것을 소수로 모양을 바꾸니까 다른 성질이 나타나죠. 2분의 1은 나눗셈을 하면 어느 순간에 딱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점 이하 나타나는 수가 이렇게 유한계로 딱 끝나는데 3분의 1은 1 나누기 3을 하면 나눗셈이 끝이 없죠. 소수점 이하 나타나는 영이하는 숫자들이 무한계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0.5와 같이 딱 어느 순간에 나눗셈이 끝나는 것을 유한소수, 3분의 1은 무한히 계속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한소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즉 0.3333 같은 무한소수는 일정한 수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서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수학에서는 모양을 바꾸기만 해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모양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모양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갖는 것끼리 분류하고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2분의 1, 3분의 1 두 개만 계산해 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기하분수를 소수로 고쳐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무한소수가 되는지 규칙을 찾아보세요. 이 강의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많은 숫자들을 소수로 고치면서 규칙을 발견해 보세요. 자,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기하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고쳐지는 경우, 즉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지는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아마 발견을 했을 겁니다. 또 그런 계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된다는 것은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되어 있는 분수. 이런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지만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때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7분의 5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분모에 2 또는 5 이외에 7이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같은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환소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7분의 5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7분의 5를 계산하면 0.714285, 714285 이렇게 무한소수가 되는데 714285라는 이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죠.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해보면 알겠지만 7로 나눈 나머지는 1에서부터 6까지 6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눗셈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앞에 나왔던 나머지와 똑같은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후에는 앞의 과정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같은 수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규칙이 생깁니다. 이때 이 반복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714285 이런 것을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유한소수, 앞에서 간단히 계산했을 때 끝이 있는 소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문장으로 설명하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 한 번 나타나는 소수. 끝이 있다는 거죠. 무한소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 한 번 나타나는 소수 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명확하게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소수와 순환마디라는 말이 있었죠. 자, 순환소수 보세요.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 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순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마디,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소수점 아래 한 부분, 간단히 얘기하면 되풀이되는 부분, 자, 이것을 순환마디라고 한다. 앞에 3분의 1은 0.3333이 있었죠. 그 되풀이되는 부분이 3이죠. 따라서 이때는 순환마디가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학사 교과서 중학교 2학년 18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분수 2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이때 10보다 작은 자연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우리 그 사고력 수학에서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많은 문제로 연습했죠. 그 방법대로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죠. 자, 따라서 자연수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등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조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필요한 등식이 조건 안에 있으니까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조건은 뭡니까? A에 관한 설명이면서 A의 등식이 필요하니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분수 2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이때 자연수 A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분수 2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안에 등식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수 24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떤 의미입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되죠. 자, 따라서 2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4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여기는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소인수가 2지요. 그런데 2 또는 5뿐이어야 되는데 2, 5가 아닌 3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모에서 3이 없어져야 24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죠. 따라서 3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분자 A가 3이 곱해진 어떤 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는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이 유한소수다라는 조건 안에는 A가 3이 배수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등식이냐고요? A는 3의 배수이다 라는 이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는 3 곱하기 K. 이때 K는 자연수. 자, 여기 A는 3의 배수이다라는 이 우리말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A는 3K, K는 자연수. 이런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의 배수이다라는 이 문장이 A는 3K라는 등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등식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K는 자연수라고 하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K에다가 차례로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A는 3, K가 2면 A는 6, K가 3이면 A는 9. 이렇게 계속 A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A는 3, 6, 9. 왜냐하면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해지는 값은 이 세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순환소수를 어떻게 하면 분수로 다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냈으니까 그 순환소수를 반대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0.4점이라는 이 순환소수를
어떻게 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4점은 0.44444 무한히 반복되고 이때 반복되는 같은 수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죠. 자, 그러면 0.4는 분수.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쳐지는 분수를 모르죠. 그래서 그 모르는 분수를 x라고 둡니다. 그러면 x는 0.4444. 자, 이렇게 되는 x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x를 분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일단 이것이 분수로 나타내지려면 x가 분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x를 구하려니까 x에 관한 등식이 필요하겠죠. 지금 있는 x는 0.4444는 등식 모양이긴 하지만 x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x를 구하려면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x는 얼마, 그때 x는 얼마 이렇게 구해져야 된다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분수입니다. 분수는 자연수분의 자연수지요.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이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모양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x가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되려면 저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자연수분의 자연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배웠다면 연립방정식에서 어떤 문자를 없애고자 할 때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 문자와 같은 것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없애고 싶은 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처럼 빼주면 되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0.4444라는 저 무한히 반복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식의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0x는 4.4444죠. 이때 4.444는 4 플러스 0.4444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0.444와 이 뒤에 있는 0.44 이렇게 같은 것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뒤에 무한히 반복되는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생각의 과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무한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고치느냐 하는 그 결과, 공식을 지식으로 습득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방법이 나왔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2식에서 1식을 빼면 10x에서 x 빼니까 9x죠. 그 다음에 4.444에서 0.444를 빼면 4가 되죠. 따라서 x는 이 x에 관한 등식으로부터 x는 9분의 4. 그래서 0.4점, 다시 말해서 0.4444라는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면 9분의 4로 고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수를 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소점 아래 하나의 숫자가 순환했죠. 2번은 소점 아래 두 개의 숫자가 순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순환소수를 어떤 분수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 분수가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x로 두면 x는 0.252525 이 무한소수를 어떤 분수 x로 고칠 수 있겠느냐. 자, 분수로 고치고자 할 때 핵심적인 생각이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부분을 없애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겠느냐. 1번에서는 즉 소점 아래 한 자릿수가 순환할 때는 10을 곱해서 없앴습니다. 여기도 10을 곱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10을 곱한다면 이 수는 2.5252 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곳이 5252라는 모양이죠.
여기는 0.2525입니다.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10을 곱해서는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을 곱하면 25.252525 해서 여기 무한히 반복되는 0.252525와 같은 모양이 돼서 뺨으로써 이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식에서 1식을 빼면 100x에서 x를 빼서 99x, 25.2525에서 0.2525를 빼니까 25. 따라서 x는 99분의 25. 그 1번에서 구했던 0.4점이라는 이 무한 순환소수, 이거는 9분의 4였죠. 한 개가 순환하면 분모가 9가 되고 두 개가 순환하면 분모가 99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규칙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0.39.2점. 자, 2번과 3번이 뭐가 다릅니까? 우선 소점 아래 세 자릿수고 여기는 소점 아래 두 자릿수죠. 자, 그런데 2번은 소점 아래 수가 모두 순환하지만 3번은 3은 순환하지 않고 9, 2만 순환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순환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x는 0.3929292.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생각은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은 무한히 반복되지 않아요. 즉 순환하지 않는 수입니다. 순환하는 것은 929292만 순환합니다. 따라서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929292만 없애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은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 수의 특징이 순환하지 않는 수 3과 순환하는 수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하지 않는 수는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소수만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없애고 싶은 것이 9292이지요. 이 9292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일식에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3.929292 없애고 싶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2식에서 1식을 빼면 0.9292가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2식에서 1식을 빼서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9292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식을 만들어야 되죠.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10을 곱했으니까 만약에 100을 곱한다면 여기다 100을 곱한다면 39.292929가 되죠. 여기는 92929인데 따라서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을 곱합니다. 일식에다 1000을 곱하면 1000x는 392.929292가 돼서 이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같게 만들 수 있고 이제 3식에서 2식을 빼면 이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990x는 392-3. 자, 이런 것을 계산할 때 392-3을 암산으로 해서 389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을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규칙을 찾을 때는 계산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다음에 규칙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x는 990분의 392-3. 그래서 마지막 계산한 것이 990분의 389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고치고서는 이제 이들 사이에 어떤 규칙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 보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우선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분모가 99인데 여기는 990이네요. 1번은 그냥 9만 나왔는데 처음으로 분모에 9가 아닌 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여기 숫자 하나는 순환하지 않고 숫자 두 개가 순환하기 때문에
혹시 순환하는 수 2개 때문에 9가 2개. 여기도 순환하는 수가 2개니까 분모의 9가 2개. 순환하지 않는 수가 1개니까 0이 1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계산되는 그 계산 과정을 보면 392-3입니다. 392는 이 순환소수에서 이 소수점 아래 수를 전부 쓴 겁니다. 39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순환하지 않는 수를 뺐네요. 그렇다면 이 분모는 순환하는 수의 개수만큼 9가 쓰이는 것이고 순환하지 않는 수만큼 0이 쓰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소수점 아래 수를 전부 분자로 한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수를 빼는 이런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짐작합니다. 분모에 순환하는 수의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0을 쓴다. 그 다음에 분자는 순환소수, 이 순환소수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는 수를 뺀다. 자, 이런 규칙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 이것을 우리 앞에서 한번 추측을 해봤죠. 혹시 이런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칙이 맞다라는 가정해서 자, 이 수를 그 규칙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136 우리 앞에서는 0. 그 다음에 아래 숫자가 있는 이런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쳤기 때문에 이것도 그 규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수를 1 플러스 0.136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만약에 앞에 그 규칙이 맞다면 순환하는 수가 2개니까 분모에 9를 2개 쓰고 순환하지 않는 수가 하나니까 이 분모에 0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순환소수 136을 분자로 한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수를 뺀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990분의 135가 되고 이것을 그냥 가분수로 고치면 990분의 1125 이렇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은 1.136 이것을 그냥 1과 그 다음에 소수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했는데 좀 불편하죠. 이것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자, 일단 분모는 이 소점 아래 수에서 분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2개 수가 순환하니까 9를 2개 쓰고 순환하지 않는 수 1, 이 하나 있으니까 0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1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 전체를 분자 1136을 분자로 한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수가 1, 1이니까 빼기 11 해서 계산하면 이 계산 결과가 이 앞에서 계산한 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자, 이 문제 7번 읽어보면은 7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부터 25번째 자리 숫자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와, 소수가 21개나 나오겠네. 그걸 다 더해야 되겠네. 귀찮네. 계산이 많네. 하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7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면 6 나누기 7이죠. 그럼 6 나누기 7을 할 때 나누기 7이면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에서부터 6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갈 때 앞에 어떤 나머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어도 7번째 안에 같은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산은 앞에 나왔던 계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분의 6을 계산하면 0.85 7142 해서 857142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7로 계속 나누면 1부터 6까지 중에 치점수 6과 같은 수가 6번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나눗셈부터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나왔던 이 결과를 반복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첫째 자리 숫자가 8이죠. 여기서부터 25번째 숫자까지의 합은 우선 이 반복되는 이 6개의 숫자를 먼저 합합니다. 반복되는 6개의 숫자를 합하면 27이 됩니다. 그러면 이 6자리 수가 4번 있으면 24개의 숫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27에다가 이런 27이 4번 반복되니까 27 곱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25번째로 나오는 수가 뭡니까? 그 다음에 8이 나오겠죠. 그래서 27 곱하기 4에다가 8을 더한 것이 바로 25번째 자리 숫자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니까 자연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됐네요. 자연수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B의 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조건은 이 AB에 관한 설명이면서 등식이 필요하니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분수 14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자, A에 관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일 때,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AB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우선 분수 14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A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면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14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140을 소인수분해 하면 140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2나 5라는 인수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7이라는 인수가 있죠. 따라서 이 7이라는 인수가 분모에서 약분돼서 없어져야만 140분의 A가 소수로 고쳤을 때 유한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에 있는 7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가 약분돼서 없어야 되니까 A에 곱하기 7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A가 7이 배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4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려면 A는 7의 배수여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뭘 찾냐면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바로 이건데 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A는 7의 배수이다. 이것이 바로 등식입니다. A는 여기가 등호죠. A는 여기가 등호입니다. 7의 배수.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수학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A는 7의 배수라는 우리말로 된 문장을 수학 문장으로 쓰면 A는 7 곱하기 K. 이때 K는 자연수. 그래서 이 문장을 수학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등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자가 두 개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K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K에다가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함으로써 A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해진 A가 무지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몇 개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범위를 알려준 겁니다. A는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따라서 K가 어떤 값이면 20과 30 사이의 값이 될까요? 그래서 K가 3일 때 A는 20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A가 20일 이것이 그냥 정답이냐? 아직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게 있었죠.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 분수가 뭡니까? 140분의 A입니다.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 돼야 된다. 즉 분자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40분의 a인데 140분의 a, a가 21이죠.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3이 됩니다. 이거는 b분의 1, 분자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k가 4일 때 a가 28이 되죠. 이거는 20과 30 사이의 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140분의 a, 즉 140분의 28을 기하분수로 고치면 5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b분의 1, 즉 분자가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구해지는 a의 값은 28, b는 5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자, 미션 1번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계산 방법을 발견하세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라는 뜻인데 그 예습해야 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계산 방법을 발견하세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학 문장이 문자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로 표현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수로 나타내 봅니다. 이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에서 a 같은 문자를 썼다는 것은 같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구체적인 수의 예로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서 이 계산 방법을 먼저 발견하면 그 다음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의 2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계산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5의 2제곱이라는 이 기호가 무슨 뜻이냐를 알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5의 2제곱이라는 기호의 뜻이 뭡니까? 5 곱하기 5, 즉 5를 두 번 곱한다라는 뜻으로 나타낸 기호죠. 5의 세제곱, 5를 세 번 곱한다. 이것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면은 이 계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선행을 해서 이 계산 결과를 알고 있다면 발견하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발견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발견하는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발견하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미래, 그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후부터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텐데 그때는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이 우수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안 하면, 처음이어서 어렵다고 안 하면, 미루면 그 다음 또 처음이어서 또 어렵고 처음이어서 또 어렵고 계속 처음이어서 어렵기만 하고 결국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몇 번 해보면 점차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 비슷한 내용입니다. a의 m제곱의 n제곱의 계산 방법을 발견하세요. 역시 구체적인 숫자 5의 2제곱의 세제곱 이 계산 방법을 발견한 다음에 이 문자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발견하면 됩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의 계산 방법. 나눗셈은 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의 2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2제곱, 5의 2제곱 나누기 5의 2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발견을 해보세요. 네 번째, AB의 n제곱, B분의 A의 n제곱 이거의 계산 방법을 발견하세요. 이제 이 경우는 굳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지 않아도 1, 2, 3번에서 해본 경험에 의해서 이 문자인 경우에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